책 26페이지. 그 26쪽 보면 저번 시간에 때 조금 했었었는데 그 지금 배우는 게 저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원자로 돼 있잖아, 그지? 그 원자로 돼 있는데 걔네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나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수소하고 얘하고 헬륨은 우주의 그 빅뱅 빵 해가지고 빅뱅 과정에서 생겼어,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원소들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가 이제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별에 지나가는 게 생겼거든, 별에 지나가는 게. 그렇고 요 내용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의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가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1등은 누구야? 산소. 2등은 누구야? 산소로 돼 있어. 그치? 그리고 지구에 가장 많은 거는 철. 1등이 철. 2등이 산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뭐 3대 1의 질량비로 그렇게 있다는 건 빅뱅에 의해서 됐다고 알고 있고 생명체에 봤더니 사람 몸에 봤더니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다음 두 번째가 탄소고 이거 외워야 돼. 그다음에 지구에 봤더니 제일 많은 게 철이고 그다음에 2등이 두 번째가 탄소고 이렇더래. 그러면 도대체 이런 원소들은 어떻게 생겼냐 이거지. 그거를 좀 오늘 배울 거야. 그래갖고 일단 요걸 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중력 수축. 이 말은 뭐냐면 그 만유인력하고 정리가 되는데 만유인력은 이게 인력이니까 끌인자예요, 한자로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질량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질량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 질량 가진 모든 물체는. 그래서 저기 우주에 이제 성분물질이라고 성분물질. 성분물질 얘가 성간 물질 얘도 이제 말 그 뜻 잘 보면 별성자 사이에 간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근데 그게 거의 다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이야. 근데 얘가 훨씬 많고 우주에 이게 많이 있어. 그럼 얘네들도 질량이 있단 말이야. 질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서로 이렇게 뭉쳐 서로 잡아당겨 해가지고 뭐 이만큼 있다고 쳐봐 성간 물질이. 근데 얘네들이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성간 물질이 좀 빽빽하게 모인 곳을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은 중학교 때 배웠지.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모여갖고 그 성운 중에서도 좀 밀도가 큰 곳, 빽빽하게 모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이제 별이 시작되는데,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이런 거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가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물체를 딱 놓으면 내가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왜 떨어지지? 지구가 잡아가는 힘 때문에 떨어지잖아, 중력 때문에. 풍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중력 때문에. 그러면 얘가 여기 있던, 자, 내 지우개 한번 떨어뜨려 볼게. 여기 있다가 내 손 놓으면은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 그럼 여기의 온도가 0.0001%도 올라가. 그치? 그러면 이런 게 여기서 물질이,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많이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모여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쿵쿵쿵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떨어지면 여기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막 올라가. 그치? 뜨거워질 거야. 점점 뜨거워져갖고 1000만 켈빈. 이 숫자는 기억을 해야 돼.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1000만 켈빈에 딱 되면은 그때부터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등 같은 거 왜 빛이 나와? 빛 에너지가 왜 나오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태양도 지금 오늘은 뭐 이제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리지만 태양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안 되지만 딱 보면 빛이 막 나온다? 열도 나오고. 그러면은 태양한테는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
여기는 지금 빛이 나오는 게 전기 에너지 때문에 비대 에너지 나오는 거잖아. 그럼 태양은 뭘까? 태양은 거기다 누가 전기 뭐 에너지 공급하나? 아니잖아. 막 누가 석유를 들이붓고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냐면 태양 에너지는 이제 오늘 배우고 수소 핵융합이라고 해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와.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와. 그럼 여기서 말 잘 보면은 융합이니까 뭘까? 합쳐졌다는 얘기야. 합쳐졌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얘가 뭐 원소 비율을 쓰는 게 없고 그림으로 그리게 차라리 그림으로 그리면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4개가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을 하면 이렇게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뀐다. 바뀌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방출돼. 근데 그냥 뭐 변신하면서 에너지가 빵 나오는 게 아니고 질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요거 질량을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요거 한 개 질량이 1.008인가 그래. 요거 한 개 질량이. 그러면 총 4개니까 총 질량 얼마? 4.03이지. 얘네 총 질량이지. 근데 헬륨은 얘기 한 개 질량 얼마인지 알아? 4.00 뭐 6인가 뭐 이래. 그러면 4.03인데 4.002로 질량이 줄었지.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가 나온다.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질량이 감소해서 에너지가 나온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알아도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에너지는 mc의 제곱 이런 거거든. 공식이 본 적은 있을 텐데 m은 이제 질량에다가 c는 초문자 c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들어봤지.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 곱하면 그게 에너지인데 요 줄어든 질량이 그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요런 식으로 해갖고 에너지가 나와. 누가? 별 속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나와. 요 에너지로 이제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그치? 너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게 거의 없어. 만약에 현준이 너 오늘 아침밥 먹었어? 점심도 먹었어? 아침 몇 시에 먹었어? 10시. 10시? 그래? 그러면 너 아침밥 먹을 때 그 쌀밥 있지? 쌀밥 먹었지? 응. 그 쌀밥 누가 만들어준 거야? 누가 만든 걸까? 쌀밥. 응? 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전기세. 뭐라고? 밥솥이? 그렇지. 그것도 맞는데 더 근원적으로 그 쌀은 누가 만든 거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농부 아저씨? 아닌데 누굴까? 태양이야. 태양. 왜? 태양이 햇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벼가 광합성 해갖고 쌀 만든 거잖아. 그치? 너 태양 없었으면 쌀을 누가 만들어? 못 만들잖아. 맞지? 안 그래?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결국은 태양이다. 왠지 알아? 옷 요런 게 거의 다 이제 면,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 이제 합성성이고 폴리에스테르도 석유에서 뽑아낸 그 실 가지고 만들었거든. 이해돼? 면도 마찬가지고 목화에서 그럼 그것도 광합성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태양이 아닌 게 없어.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 책상이 나무 다 태양에서 온 거야. 뭐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우리 책에 그 26쪽에 보면 별의 탄생 그쪽 내가 쭉 설명한 거야.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우리 태양 보면 크기가 어때? 크기가 막 컸다 작았다 막 바뀌고 오늘 태양보다 내일 막 더 커지고 막 그래. 태양 크기가 일정하지. 그 일정한 이유가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한 중력 수축은 계속 있어. 태양도 막 오그라들려고 하는데 왜 확 안 오그라드냐면 우리 저 책에도 그림이 있지? 이렇게 있으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수축하려는 힘도 있어. 이건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있는 거야. 이건 중력 수축하려는 힘. 이 힘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은 이제 내부 압력이라고 그래갖고 이 안쪽에서 이제 폭발을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폭발적인 에너지가 빵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힘하고 요 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컸다 작았다 이러지 않고 그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별이 혹시 현주 너 주변에 혹시 한 몸무게 한 200kg 나가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럼 100kg 넘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그렇게 막 100kg 넘는 사람도 있지, 그지? 초고도 비만이라 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까 아니면 그냥 정상 체중이 더 오래 살까? 정상 체중이 오래 살겠지. 그 사람도 이제 비만이면은 빨리 죽잖아. 수명이 짧아지거든. 각종 막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빨리 죽는단 말이야. 비만이면. 별도 그렇다. 별도 자 별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누는데 태양 정도 질량, 태양 정도 질량이라고 이런 거 하고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무거운 별이지. 두 개로 나눠 해가지고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그 조건,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때의 별을 우리가 주결성이라고 해요. 주결성. 그래서 별이 이렇게 있어. 주결성. 근데 이러다가 중심부에서 수소를 다 썼어. 수소 다 쓰면 수소 핵융합 반응 못 하잖아.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소 다 쓰면 이제 그 가운데 안에 뭐가 있을까? 헬륨이 있어. 헬륨 이렇게 헬륨이 있어. 헬륨이 있고 수소는 다 썼어. 중심부의 수소가. 그래서 헬륨이 생기고 요 아직 겉에는 저 뭐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한 거야. 왜냐면 1000만 켈빈 조건이 돼야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으로 뜨겁지 여기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거든. 태양도 표면 온도가 한 6000 도씨 정도 되거든. 근데 중심부는 그게 아니란 얘기야. 1000만이니까 1000만하고 6000하고 완전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 해가지고 헬륨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하는데 여기에서 또 헬륨의 질량도 있잖아. 그러면 질량이 있으니까 또 중력 수축을 한다 얘가. 수축을 해가지고 중심부에서 헬륨의 융합 반응을 해갖고 탄소나 또는 산소가 생겨 중심부에.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온도 조건이 우리 책에 나와 있지. 127쪽에 오른쪽 제일 밑에 27쪽에 나와 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 온도가 1000만 켈빈인데 헬륨 핵융합 반응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나왔어? 1억에서 2억 켈빈 돼야 돼. 얘가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을 구제하자면 이런 거야. 현준 네가 나중에 옷가게를 하고 싶어. 옷가게. 옷가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옷도 내가 뭐 사와야 되고, 그치? 그리고 가게도 하나 있어야 되고, 맞잖아.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돈. 자본금이 처음에, 그치? 그게 1000만 원이래. 만약에 조건이 10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 옷가게를 시작할 수 있어. 했다.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응? 막뭐그 온라인으로 막 이제 그 판매하는 것도 잘 되고 막 맨날 막 택배 붙여서 막 팔고 막 이래 너무 바빠. 그럼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어떻게 너가 확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더 큰 가게를 얻어야 되잖아. 1억이 필요하대. 1억이. 그럼 1억이 있어야지 다음 또 이제 크게 확장할 수 있잖아. 별 얘도 그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여서 주계열성 땅 되려면 1000만 켈빈이야 온도가. 근데 이제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 근데 헬륨 융합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 온도가 1억 켈빈 돼야 돼. 우리 책에 뭐 1억에서 2억이라고 그랬지. 어쨌든 더 높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헬륨이 융합을 하면은 산소로 변해. 그럼 요 이제 그 겉에는 이제 헬륨이 있고 요 제일 바깥쪽에는 이제 이게 수소가 융합 반응 못한 수소가 이런 식으로만 있거든. 그래서 요 상태의 별을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적색 거성. 밑으로 좀 빠졌네. 요런 별들. 중심부에서 이제 헬륨 융합 반응에서 이렇게 생기는 애들을 적색 거성. 그러면 이게 이름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야. 적색은 표면이 색깔이 빨갛게 돼. 그래서 적색이고 거성은
거자가 이게 한자로 뭘까? 거자가 한자로. 맞아. 클 거자야. 거인 이거잖아, 그렇지? 예전에 그 박명수 누군지 알아? 박명수 그 사람이 자기가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 응? 막 예전에 지금 무한도전도 끝났지? 무한도전 나올 때 거성 박명수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 그게 뭔 뜻이야? 거성 박명수. 엄청 큰 스타. 자기는 큰 스타라는 얘기야. 거성 박명수. 유재석 정도는 그냥 큰 스타 아닌가? 뭐 아무튼 박명수가 부른 다녔어. 거성 박명수라고. 거성 큰 별. 왜? 별이 엄청 커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양이 만약에 뭐라면 거성은 더 커야 되는데 여기 칠판에 못 그려. 너무 커서 이 많이 그려야 돼. 거성은. 아무튼 이렇게 진화를 해. 그 다음에 자 탄소나 산소 핵융합반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책이 뭐라고 나왔어? 한 8억에서 한 20억 켈빈이지. 얘는 끝까지 못 가. 태양 정도 질량별은 여기서 끝나. 끝난다는 얘기 뭐냐면 얘들이 핵융합 반응을 해도 온도가 저렇게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에너지가 팍 나오는 거 없으니까 수축을 한다. 수축을 해가지고 띡 이렇게 백색에서 백색의 성으로 남고 나머지 이제 여기 있던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은 우주를 막 퍼져나가. 우주를 막 퍼져나가. 그래서 퍼져나간 거를 행성상성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되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게 어디 있냐면 그 27쪽에 오른쪽 귀퉁이에 이것까지 나와 해서 뭐 보여? 그거야.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데 보라색 동그라미에 뭐 주계열성, 적색고성, 행성상, 소금, 백색이성 있지? 그거 외워야 돼. 단계를 외워줘야 돼. 자, 요건 이제 태양 등급 질량별은 이렇고 그래서 태양 등급 질량별의 수명이 한 100억 년 된다. 100억 년. 100억 년. 수명이 100억 년이야. 지금 우리 태양이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 수명이 100억 년인데 딱 50억 년이야. 50억 년 정도 지나고 있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인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주계열성 이건 똑같아. 주계열성 관계 이건 똑같아. 똑같아 이거.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행력 반응하는 거야. 그러다가 적색 고성 이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초고성이라고. 초고성. 앞에 초자가 붙으면 뭐야 이게? 어떤 걸 초월했다,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거성을 뛰어넘었다.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초고성,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게 종이가 지면이 제한돼 있으니까 별 크기가 지금 다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 엄청 커져, 점점 커져야 돼. 그래서 초고성 얘는 핵융합 반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중심부에 철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중심부에 철이 있고, 그 다음 뭐 옆에 있고, 또 옆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 보는 게 빠를 거야. 자, 혹시 현주 너 저기 버스 타고 버스에서 졸아갖고, 응? 정류장에 너가 내려야 될 때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갖고 종점까지 간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종점이 뭔지 알아? 버스 종점? 자, 버스가 이제 운행을 다 끝내. 마칠 종자라고 끝난다는 얘기야. 종점에 딱 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운행 안 한다고. 기사 아저씨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버스에 종점이 있잖아. 별도 종점이 있어. 그 별의 종점이 바로 그 중심부에서 철이 생기면 끝나.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까지밖에 생기지 않아.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융합을 해가지고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데 철이 생기면 끝나. 핵융합 반응의 종점이야. 거기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거는 체크해줘야 돼. 우리 책에는 이렇게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철까지 생긴다. 그래서 초고성 끝에 보면 철 있고 초고성 이제 이게 폭발을 해. 그래서 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초신성 폭발.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이제 핵융합 반응 더 이상 못한다고. 못하니까 어떻게 돼? 중력추만 와 하고 오그라들어. 그 온도가 거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빵 하고 아예 폭발을 해. 그게 초신성 폭발. 그럼 이제 이때 의미는 또 뭐냐면 자, 그 철이 원자 번호가 26번이거든. 뭐 굳이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 철이 원자 번호가 26번인데 이거 밀었어. 원자 번호가 26번. 그건 양성자가 원자 핵에 26개 있는데 그러면 철까지 생기면 응? 금이 원자 번호가 79번, 뭐
그럼 그건 어디서 온 걸까? 핵융합반응으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그럼 도대체 뭐 우라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이건 바로 이때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져. 어?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그렇게 아는데 그 내용이 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지.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을 빵 하면은 이런 애들이 막 나가는 거야. 우주로 막 퍼지는 거야. 그 퍼진 것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뭐 금도 있고, 그지? 뭐 다른 것도 있고 하는 거야. 원소는 되게 많지.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원소 배울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 우리 책에 보면 그 밑에 27쪽의 오른쪽에 귀퉁이에 그 별을 지나는 게 있지. 그래서 태양 질량보다 10배 이상인 애들은 주결성, 초고성, 초신성, 그 다음에 얘가 중성자별 하고 블랙홀. 블랙홀 많이 들어봤지? 블랙홀은 뭐 하는 애야? 블랙홀은 뭐 어때?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블랙홀이 질량이 워낙 커갖고 그 질량이 크니까 인력도 센 거야. 질량이 크면 이제 질량이 클수록 만유력이 세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물질을 다 빨아들이는 거야. 블랙홀,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태양계하고 지구 생성인데. 그러면 태양계에 보면 그 태양이 있고 태양주에 보면 행성들이 있지. 태양 있고 지구 있고 수, 금, 지, 목,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 이렇게 돌지. 다 반시계로 돌아. 전부 다 이렇게 돌아. 다 반시계로 돌아 얘네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 배우는 거야. 우리 책에 보면 처음에 자 태양에는 별이야, 그지? 이걸 앞에서 배운 거야. 태양 별이고 얘네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또 거기 보면 이제 성간물질, 그지? 태양계 성운의 형성. 그래서 성간물질이 수축을 막 해. 근데 하는데 수축만 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회전도 하면서 수축했어. 회전. 현준이 너 요리 좋아해? 요리. 요리 네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라면? 어? 라면? 라면 끓일 줄 안다고? 계란 후라이도 할 줄 알아? 계란 후라이도. 그건 못해?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집에 안 계셔. 그러면 너 어떻게 해? 안 먹어. 라면 끓이면 그냥 끝이야? 너는 누나는? 누나는 누나 알아서 먹어? 네가 안 해줘? 네. 그럼 누나랑 같이 있으면 누나가 차려줘? 네가 차려줘? 따로 먹어요. 따로 먹어? 알았어. 내가 너네 누나 알아. 누나가 얘기해 혹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뭐라 해야지? 그 요리하는 거 중에 보면은 요리사들 중에서 막 이렇게 쇼하는 요리사들 있잖아, 쇼. 그냥 소금도 이렇게 톡톡톡 치면 되는데 소금 뭐 이렇게 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이제 피자 만들 때도 밀가루 반죽을 한다면 어떻게 해? 보통은 밀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약간 펼치거든? 근데 또 이제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반죽한다면 어떻게 해? 던지지?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 회전하면서 이렇게 확 돌리면서 던지면 그게 점점 납작해지는 거 알아? 오늘처럼 밖에 비 올 때 우산 좀 쓰고 가다가 우산 막 돌려봐.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옆으로 튀잖아. 그런 것처럼 그것도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원심력 때문에 옆으로 삐져나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얘네가 태양계 성운은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중력 수축도 하는데 뭐래? 회전하면서 수축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납작하게 원반 모양 된 거야. 납작하게. 되겠어? 납작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야. 중심부에 이제 태양으로 될 애가 있고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우리 책에는 이게 다 색칠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성간 물질이 모여 있는 성분이 쭉 빽빽하게 있는 거야.
있는데 여기 있는 물질이 또 주변에 있는 물질도 잡아당기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것도 또 주변에 거 잡아당겨. 근데 회전하면서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됐어? 그 세 번째 그림 보면 고리가 형성됐지. 이게 고리가 그렇지. 고리. 해가지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태양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고리가 형성이 됐고 요 주변에 있는 얘, 이게 이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돌고 있는데 요 주변에 있는 물질을 또 막 계속 이렇게 당기는 거야. 계속 잡아 당기는 거야. 되겠어? 너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지구에 운석 떨어지잖아. 지구에 운석이 운석 떨어지거든? 지금도 가끔씩 떨어져. 근데 예전에는 이럴 때는 엄청 많이 떨어졌어. 운석이 막 떨어졌다고 막. 이해돼? 주변의 물질이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얘는 우리 이제 그 태양계의 중심부는 얘는 앞에서 배웠던 쭉 계속 중력 수축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켈빈 도달해서 주별에서 별이 된 거고 그게 태양이고 지금도 우리 태양은 그거 수소중력 반응하고 있어 중심부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 우리 수은 얘가 지구라고 해볼게.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지구는 누가 할까? 그러다가 유행 성체들이 막 충돌하니까 어떻게 돼? 점점 터졌어. 터져가지고 계속 유행 성체들이 꽝 충돌하니까 얘가 온도가 어떻게 될까?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다 녹았다? 다 녹아서 싹 다 액체. 너무 충돌 많이 하니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액체로 된 거야. 녹아서. 그러면 액체로 되면은 이게 액체는 유동성이 있잖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 볼까? 점점 커진 거야. 계속 유행성의 충돌이 계속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충돌은 점점 좀 줄었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계속 충돌하면 이제 물질이 없어지잖아. 주변에 있는 게. 그래서 충돌을 막 하니까 좀 커질 수 있어. 근데 액체야. 액체니까는 이쪽으로 무거운 철이나 뭐 니켈 이런 애들이 모여서 지금의 핵이 됐고 핵. 그다음에 산소나 규소 이런 애들은 이제 멘트 된 거야. 멘트. 그러고 이제 계속 충돌이 줄어드니까 이제 이렇게 식어가지고 딱딱한 지각이 형성되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그 물로 B로 돼갖고 내려가지고 바다가 된 거야. 바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거지. 근데 왜 하필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했을까? 현준이 너 네 생각해봐. 너 공기 중에서 여기서 숨 쉬는 게 쉽냐? 호흡하는 게 쉽냐? 물속에서 숨 쉬는 게 쉽냐? 위에서. 그치. 근데 왜 하필 생명체들이 왜 물속에서 숨쉬기도 힘든데 왜 거기서 출현했을까? 이유가 뭘까? 최초의 생명체는 물속에 있었거든. 차원이 많아. 자원이? 그런 이유보다는 저거야. 자외선 때문에. 너 자외선 많이 쪼이면 어떻게 돼? 어주. 응? 자외선 많이 쪼면 어떻게 된다고? 너 선크림 발라 안 발라? 안 발라 선크림? 너네 누나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발라? 발라야 돼 선크림. 그 얘기 해줄까? 이거 실제로 쓰던 일인데 그 조사를 한 게 있어. 저 농부 아저씨, 군인 아저씨, 그래서 나이가 똑같이 50 누가 제일 늙어 보일까? 누가 제일 늙어 보일까? 나이가 겉으로 보기에 다 나이는 50살이야. 근데 딱 봤을 때 50살보다 더 보여.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굴까? 군인? 왜 군인이라고 생각해? 농부 아저씨야. 왜냐하면 농부 아저씨들은 어떻게 돼?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 그 하루 종일 햇빛 맞으면서 일하잖아. 그치? 그 피부가 제일 많이 쭈글쭈글해지고 늙어. 그렇대. 그 다음 군인도 야외에서 막 훈련하고 하잖아. 그 다음 회사원은 계속 실내에 있잖아. 실내에. 그치? 햇빛을 많이 안 쬐잖아.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빨리 노화도 오고 피부 암도 걸리고
뭐 눈에 백내장 뭐 이런 것도 걸리고 자외선 때문에 그래. 너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알아? 네? 자외선 살균 소독기. 자외선으로 소독도 할 수 있어. 세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자외선으로. 처음 들어? 너 학교에서 급식실이나 뭐 아니면 식당 좀 큰 데 가면은 컵 이렇게 엎어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컵 엎어놓고 그거 이렇게 딱 안에 보면 약간 파란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거기 보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써있는데 본 적 없어? 그 선수가 그만한 손 소독하는 거? 아 아니야. 그 컵을 보관하는데 거기가 다 자외선 소독기로 돼 있다고. 그 뚜껑 딱 열고 컵 하나 꺼내서 그런 거 없어? 네가 저기야 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런 걸 못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있어. 자외선으로 소독을 할 수 있거든. 그 소독을 한다는 얘기는 세균을 죽인다는 얘기야. 자외선이 에너지가 세서 그래. 그래서 이때는 오존층이 없었다. 오존층이 없어. 당연히 없죠. 오존층이 왜? 산소도 없는데. 산소가 O2가 있어야 얘가 O3 여기가 오존이거든. 오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이게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가 있어야 오존이 생길 수 있거든. 오존층이 없었을 때는 왜?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얘기야.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 생명체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 되겠어 여기 넘어가는 거? 그리고 행성들은 또 크게 이거 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수금지와 목토층 이렇게 나누지. 그래서 수금지와 얘네들은 뭐 지구의 행성, 얘네들은 목성의 행성 이렇게 나누지. 들어봤지? 그리고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얘네들은 어떨까? 태양에서 가까우면 뜨겁거든. 뜨거우니까 그런 높은 온도에서 견디려면 안 녹아야 되잖아. 딱딱하게 있으려면 안 녹아야 되니까 녹는점이 높은 애들로 되어 있고 이쪽은 태양에서 이제 머니까 녹는점이 그렇게 안 높아도 돼. 그냥 이렇게 형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녹는점이 높은 애들, 녹는점이 좀 낮은 애들. 우리 책에 보면 뭐 얼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여기는 단단한 이제 암석, 뭐 철 이런 걸로 되어 있다라고 거기 나올 거야. 거기 28쪽에 보면은 네모 해가지고 지구형 행성에 뭐 철, 니켈, 규소 등 무거운 물질이 나와 있지. 녹는점 높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면 목성 행성은 녹는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이런 가벼운 물질들이 뭉축했다라고 나와 있지. 그거는 밑줄을 쳐놔. 그래서 지금 요 지구 생기는 것까지 하면 그 옆에 29쪽 그 위에 있는 내용도 다 한 거야. 그다음에 그 개념학의 문제는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늘 그 원소들의 주기성 여기서 할게. 원소들의 주기성 요 단어부터는 이제 조금 쉬워. 쉬워서 아마 이제 중학교 때 뭐 많이 본 적도 있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단어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는 이제 화학이거든. 화학인데 죽일 때 20번까지 외운 적이 있지. 중학교 때, 그치? 그래서 그거는 또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중요한 게 요거는 어디 한쪽 기퉁에 쓸 때가 있나? 잠깐만. 35쪽이 그냥 제일 위에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필기할 때는 없는데 일단 봐봐. 이렇게 해갖고 얘네가
저기 20번까지 내가 쓴 건데 좀 필요한 건 내가 좀 더 썼어 몇 개. 얘네 더 쓴 거 얘네. 그래서 이온이 되면 이온은 뭐야? 전기 전원을 띠는 입자 그걸 이온이라고 그러잖아. 얘네들은 다 이렇게 된다. 얘네들은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다른 애들은 안 쓴 애들은 그 뭐 때에 따라 좀 달라서 안 쓴 거고 얘네들은 1족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돼. 2족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되고 이온 됐을 때 16족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되고 17족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돼. 음이면 돼.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꼭 외워야 돼. 계속 고1 내내. 하여튼 좀 화학에서는 이게 기본이라서. 왜냐면 너 봐봐. 너 집에 들어갈 때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 집에? 비밀번호. 한꺼번에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현준이도 비밀번호 까먹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집에? 비밀번호 까먹었어.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잖아. 이게 너 요 주기율표가 이거 화학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의 그 비밀번호야. 이걸 모르잖아? 그럼 화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못 들어가. 알겠어? 화학 공부 못한다는 시작을. 주기율표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단원에서는 얘를 배울 거야. 이거 주기율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 바로 배웠지 앞에서. 자, 수소하고 헬륨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네가 빅뱅 빵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쭉 해가지고 원소들은 어디서 나왔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별의 뭐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온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그리고 이 주기율표도 지금 쓰는 거는 모질리 거야. 모질리 아저씨가 만든 거고, 거기 33쪽에 왼쪽 밑에 보면 사람 3명 그림 쭉 있지? 모질리라고 보이지? 그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가 지금 우리가 쓰는 현재 쓰는 주기율표가 모질리 거고, 처음부터 한 방에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야. 그 전에는 저거 데베라이너가 뭐라고 그랬어? 새싸운 소설이라고 그래갖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인데, 데베라이너는 이런 식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요 표에서 이렇게 3개, 뭐 이렇게 3개 이렇게만 나누니까. 근데 데베라이너도 그 의미는 있어. 뭔 의미를 이렇게 했냐면, 자 거기 보면은 일정한 관계를 뭐 알아냈다라고 나오지.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 원자량 사이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아직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얘네들의 질량이라고 생각해. 질량. 그러면 내가 이제 요게 한 원자량이 7 정도 되고 요게 39 정도가 된다. 자, 요거 7하고 39의 평균이 얼마야? 평균. 7하고 39의 평균. 이거 많이 18. 봐봐. 현준 네가 시험 봤는데 두 과목 시험 봤다? 하나는 7점, 하나는 39점 받았어. 평균 몇 점이야? 23. 23점이지? 원형이라면 새쌍 원소잖아? 그 양쪽 끝에 있는 2개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이 가운데 거야. 그걸 알아냈어. 데베라이너가. 그런 일정한 관계가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가 거기 보면 이제 그 가운데 멘델레이프가 뭐래? 그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뭐 순서로 배열했대?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더니 쭉쭉쭉쭉쭉 배열되는데 거기 보면 몇몇 원소들이 성질을 벗어난다 그랬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질 벗어나는 애들이 그 당시 멘델레이프가 했었을 때 얘야 아르곤 요놈하고 칼륨이 그랬어. 자, 아르곤은 원자량이 얼마냐면 이게 39.948인가 요래. 아르곤의 원자량이 이래. 근데 칼륨의 원자량은 39.0 뭐더라? 098이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그럼 저 누가 더 무거워? 아르곤이 무겁지. 얘가 또 무겁잖아. 근데 멘델레이프는 뭐라고 그랬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으니까 얘가 가볍잖아. 칼륨이 여기로 가야 돼. 아르곤이 여기로 가야 된다고 자리를. 근데 자 18쪽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비활성 기체라 그래갖고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 반응을 잘 안 해. 반응을 잘 안 하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반응성이 엄청 세거든. 어? 근데 반응성이 센 얘가 여기가 있고 아르곤이 여기가 있고 이 뭔가 안 맞잖아, 그치? 그리고 모듈리가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원자량 순서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 수 순서대로 배열했어. 자, 얘 아르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가 지금 얘가 18번이거든? 18개야. 여기 와야 되고 얘는 19번이야. 양성자가 19개야. 그럼 여기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양성자 수 개수 그거대로 배열을 했더니 이 문제점이 없어. 딱딱딱 맞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한 게 아니라 그 원자 번호 순서, 그 양성자 수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야. 모듈리가. 되겠어? 그 내용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순서는 그런데 중학교 때 이미 이거 내가 첫날 얘기했나? 원소, 원자, 분자? 첫날 얘기했지?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게 개념이 다른 거잖아. 지금 그 우리 책에 보면 뭐 110여러 가지, 약 110가지라 그랬지 원소의 종류가. 근데 여기 주기표를 딱 보니까 118번 이게 뭐야? 오간의 소문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원소가 이게 뭐랄까 만들어져. 그래서 딱 몇 개가 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 이게 계속 막 합성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원소들 얘네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돼?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주기율에서 이제 밑에 보면 내가 이거 말을 바로 썼는데 여기 족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족자가 무슨 족자일까? 발족?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발족자는 아니겠지? 발족은 아니고 결의 족, 결의 족자. 우리 민족 할 때 족자야. 우리 가족 할 때 그 족자야. 패밀리 족. 그러면 왜 얘네끼리 한 가족으로 묶었을까 이렇게? 한 가족이야.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이 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에 거기 있다. 옆에 보면은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써 있어? 너희 책에 써 있나? 여기 써 있지. 이거 밑줄을 쳐놔.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거기다 배열을 한 거야. 이렇게 같은 족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랑 같은 얘기야. 이온 됐을 때 얘들은 다 일가 양이온돼.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뭐냐면 주기는 이거야 이거. 얘네가 1주기, 얘네가 2주기, 3주기 이런 식이야. 이건 4주기. 그래서 주기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전자 껍질수를 말하는 거지. 전자 껍질수.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기를 표에 보면은 왼쪽 아래는 주로 뭐가 있어? 금속이 있고, 왼쪽하고 가운데 금속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이 있다 나와 있지. 그리고 금속은 특징이 어떻게 돼 있어? 자, 이거 내 시계줄 이렇게 금속이잖아. 이게 스테인리스 내 철하고 뭐 합금한 건데, 금속은 반짝반짝하지. 광택이 있어, 광택이. 그리고 열하고 전기를 잘 통하고, 그리고 이런 금속들은 내가 망치를 팍 내리치면 어떻게 돼? 깨져? 금속이? 찌그러지지. 망치로 팍 충격을 주면은 찌그러지지 금속은 깨지진 않아. 그치?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비금속들은 광택이 없지. 그 밑에 있는 차라리 그 그림을 봐봐. 뭐 인, 질소, 수소 이렇게 있잖아. 걔네들은 광택도 없고, 그치? 광택도 없고, 그리고 열하고 전기도 잘 안 통하고, 그치? 거기 보면 또 흑연은 예외야. 흑연이 뭐냐면 연필심, 샤프심 같은 거거든. 흑연이. 그거는 전기를 통해. 그래서 예외라고 쓴 거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은 특징이 이제 그렇다. 그리고 주기율표에 보면은 원소 기호가 그 빨갛게 글씨 쓴 게 있지. 빨갛게. 딱 2개 있는데 누구 누구야? 빨간색으로 딱 된 게 2개 있어. 딱. 수온이랑 브로민, 그치? 걔네들은 액체야. 액체라서 그렇게 빨간색 쓴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주기표에 또 보면 분소, 규소, 저마늄, 그 다음에 비소, 안티모니 쭉 해가지고 걔네들은 준금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금속, 비금속 사이에 있잖아. 계단 모양으로, 그렇지? 걔네들은 이제 준금속은 뭐냐면 금속의 어떤 그 성질, 그 다음에 비금속의 성질, 그 사이에 껴있는
응? 그런 물질들이란 뜻이야. 동서부터. 그것도 위치상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은 금속일까 아닐까?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이지. 왜 알루미늄 캔? 금속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20번까지 중에서 금속만 동그라미를 쳐보면 금속만 동그라미 치면 지금 동그라미 해놨으니까 금속만 내가 이렇게 V 체크를 해보면 요게 금속이야. 알겠지? 현재 요거 필기 지금 해놔. 지금 시간 필기 할 때가 있나? 그 다음에 그 36쪽에 보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고 딱 나왔지. 걔네는 뭐냐면 알칼리 금속이 여기야. 여기 주기를 표해서 하니까 알칼리 금속이 얘네야 얘네 여기고 할로젠은 여기 17쪽을 할로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나왔을게. 먼저 번호가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니까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수소 빼고 리튬부터. 그래서 이렇게 있어. 알칼리 금속이 얘네고 그다음에 할로젠은 얘네거든. 얘네인데 요거는 일단 지금 저걸 유튜브 찍어서 줘야 되니까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게 여기 자체에 또 녹화가 되면 유튜브에서 뭐래더라? 그 저작권 뭐 그거 해가지고 이게 바로 알더라고. 그래서 녹화는 못 해주고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봤겠지만 알칼리 금속 얘네들을 물을 넣었다? 물에 넣었는데 얘를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 그냥 불을 끓었지. 근데 얘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 불꽃이 확 튀겼지? 얘를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 불이 계속 막 이렇게 있지? 얘 물기둥까지 넣은 거 봤잖아. 얘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 그 욕조가 박살났지, 깨졌지, 그치? 그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어때? 반응성이 세다. 알겠어? 반응성이 세. 그걸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그 책에 보면 다른 금속들이 밀도가 작고 혹시 아까 눈치챘나 모르겠는데 물에 넣었는데 얘 막 물에 뜬 거 봤어? 물에 떠서 막 확 불꽃 튀고 그랬어. 물에 쭉 가라앉은 게 아니었고 밀도가 작다. 그리고 칼로도 잘릴 정도로 무다. 이 말은 뭐냐면 지우개 있지, 지우개. 좀 딱딱한 지우개. 그거 카타칼로 이렇게 하면 지우개 잘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알칼리 금속이 칼로 잘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사진을 봐봐. 카타칼로 지금 리튬 자르는 거 보이지? 그지? 카타칼로 자르는 거야. 그리고 잘랐는데 자르고 난 단면은 어때 색깔이? 그러니까 이 금속의 이런 색깔이지. 금속 색깔. 근데 왜 지금 겉엔 시커멀까? 이게 반응성이 워낙 커갖고 공기 중에 산소 있잖아. 산소가 그 리튬하고 반응해갖고 금방 이렇게 녹쓰는 셈이야. 녹슬어갖고 시커멓게 돼. 좀 있으면 또 시커멓게 돼. 잘라내면은 그 자르는 단면에 또 산소가 금방 와서 반응을 해갖고 또 금방 또 색깔이 바뀌어. 검정색으로.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커서 뭐래? 산소, 물하고 빠르게 반응한다고 그랬고 또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녹슬는 것처럼 바로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하고 격렬히 반응한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그때 만들어준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야. 그러니까 알칼리성하고 염기성하고 같은 말이거든. 알칼리성, 염기성.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야. 그 물이 염기성이 돼서 그래, 물이.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게 지금 그 책에 보면은 물에다가 지금 리튬 조각 넣고 반응시킨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빨갛게 됐지. 왜?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인데 빨간색이잖아.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원자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밀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되겠지? 이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해 줄까? 너 요즘에 그 전기차 있지, 전기차. 자동차 관심 많아?
관심 없어? 그 전기차가 한번 불려면 끄기 어렵다는 거 얘기 들어봤어? 네. 그건 들어봤구나. 소방차가 한 뭐 3대 정도? 물이 뭐한 엄청 많은 애이 물을 그 해야지 불이 꺼지는데 혹시 그거 봤어? 요즘 휴대폰들은 배터리가 분리가 안 되지. 옛날 휴대폰들은 배터리가 분리가 됐거든? 배터리 막 갈아 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분리가 안 돼. 근데 내 생각인데 혹시 집에 강아지 키워? 안 키워? 강아지들은 특징이 뭐야? 뭐 하는 거 좋아해? 뭔가 일부러? 물어 뜯는 거 좋아하거든? 어린 강아지들 막 그렇잖아. 핸드폰 배터리를, 이것도 뉴스에 나온 적 있어. 핸드폰 배터리를 이제 빠지는 배터리야. 요즘처럼 휴대폰 안에 못 빼는 게 아니고 그 배터리를 강아지가 콱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배터리가? 뽀개졌겠지. 뭐 구멍이 툭 나거나 금이 갔거나. 근데 강아지 입에는 건강한 강아지 입에는 침이 많거든. 항상. 근데 그 침의 주성분의 90% 이상 물이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배터리는 이걸로 만들거든. 리튬. 왜 배터리에 보면 써있어. 리튬 이온 원자라고. 충전하는 건전지 다 리튬이 들어가. 근데 강아지가 콱 물었어. 그럼 그 껍데기가 다 파손됐겠지? 그 얘가 물하고 만났어. 강아지 입속에서 그거 어떻게 됐을까? 막 끌어올라가지고 강아지 입이 다 화상이 났어. 화상. 그게 그 TV 뉴스 하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강아지 입에 애하게 나왔었어.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거는 그냥 아무 때나 두잖아. 그치? 휴대폰은 내가 소중하게 딱 두지만 집에서. 근데 배터리는 그냥 아무 데나 둔단 말이야. 강아지가 팍 문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건지 배터리 이제 못 빼게 만들었어. 제조사에서 이제. 내 생각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이유가 있겠지. 배터리한테 못 빼 요즘에는. 아무튼 예전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전기차도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거나 이게 그 배터리 셀이라고 해. 그게 충격을 받으면 물론 튼튼하게 만들겠지. 그 불을 끄기가 어려운 거야. 왜? 너 봐봐. 얘 들어가면 리튬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막 끌어오르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물을 부어야 돼. 왜? 열이 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계속 냅둬야 돼. 그냥 딴 데로 불 붙을까봐 물을 계속 뿌려줘. 근데 그 뿌린 물이 계속 유튜브하고 반응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불 끄기가 어려운 거야. 한 번 불 나잖아. 막 3-4시간을 계속 그 물 계속 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전기차하고 화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을 가둬놓은 수조 같은 게 있죠. 전기차를 그 안에 꼭 담가 놓잖아. 계속 그냥 물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다 해줘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나트륨, 뭐 칼륨, 뭐 이용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은 이제 얘네들 저쪽인데, 할로젠은 얘네들은 이제 그 분자 상태로 존재해. 분자. 그러니까 원석이온은 이렇게인데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는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그 거기 보면 색깔 나왔죠. 색깔을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 F2는 무슨 색? F2는 뭐 무슨 색깔 나왔어? 연한 노란색. Cl2는 황록색. 그치? 요 브로미는 뭐 젓갈색. 그치? 갈색. 아이오딘은 무슨 색깔 나왔어? 보라색. 그치? 그거 외워야 되고. 그래서 얘들도 반응성이 매우 커. 그리고 뭐 금속.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금속하고도 반응 잘하고. 뭐 제일 쉬운 거 예시로 들어볼까? 나트륨하고 CA하고 반응시키잖아? 그러면 하얀 고체가 생겨. 그게 뭐야? 소금, NaCl. 불꽃 튀면서 막 반응을 해. 그렇고 수소와 반응하면 할로젠과 수소가 생기는데 얘들은 산이다. 그건 뭔 얘기냐면 수소, 얘하고 H랑 반응시키면 HF, HCl, HBr 그런 게 다 뭐야? 써볼까 그냥? HF, HCl, HBr, 뭐 HI 이런 것들이 다 산이라고. 산소. 그래서 할로젠이 수소하고 반응하면은 산이 된다. 뭐 나와있지? 그 다음에 얘들은 반응성 세기가 오히려 일로 가면 반응성이 세다. 이렇게. 얘랑 반대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그 이용되는 게 할로젠이 그 저기 치약에 보면은 치약에 글씨가 써있거든. 뭐 불소 함유 치약이라고 써있어. 불소.
본 적 있어? 네. 여기 치약에 보면은 그게 다 쓰라고 그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불소 함유가 몇 밀리그램이다라고 써 있거든 치약에. 불소가 왜 있을까? 불소가 치약에 왜 있어? 뭐 예방하는 거야? 충치. 이 썩는 거 그렇지? 어렸을 때 아마도 저 어린